대비께 뵙는 것만도 예외인데 추찬의 하사까지 받는다는 것은 과연 예외였다.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군가가 탈만한 상당한 남여도 갖고 있지 못할 흥선은 자기에게 얼마만큼 호의를 보여주는 영초의 사인 남여를 얻어다가 타고 대비께 간 것이었다. 대비의 조카 조성아도 배행을 하였다. 대비는 이 이단자를 흥미의 눈으로 바라봤다. 일찍이 궁중에서도 들린 흥선의 소문으로서 술 잘 먹고 투전이라 하는 잡기를 잘하고 싸움도 꽤 잘하며 거리거리는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서인 상놈들과 어깨를 겨누고 막걸리라는 하등술을 혀를 치면서 먹는다는 이 이단자는 대비에게 있어서는 흥미있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이단자에게 대하여 조카 조성아의 소개가 또한 굉장하였다. 한 사람뿐이 올시다. 포도가 크옵니다. 종실에 사람이 많지만 호방하고 뜻이 큰 이는 흥성군 한 분뿐이옵니다. 지금 구름을 못 얻었지만 구름만 얻는 날엔 능히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옵니다. 그 포부를 펼 데가 없어서 술로서 생애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조성아의 소개는 대략 이러하였다. 궁중에서 일찍부터 들리던 그 소문이 옳은 말인지 조카 성아의 말이 옳은 말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평범한 인물이 아닌 것에는 틀림이 없는 모양이었다. 미식미의에는 부족이 없는 대비다. 그러나 일찍부터 외로운 몸이 된 그에게는 인생의 적적함이 늘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이었다. 좀 색채 다른 것을 보아서 임시로나마 이 너무도 단조로운 궁중생활의 권태에서 벗어나 보고 싶은 충동이 늘 있던 것이다. 김대왕 대비 제세 시에는 며느리의 구실을 하느라고 한때도 머리 들어본 때가 없었다. 지금은 이 종실의 으뜸 어른의 자리에 오른 대비는 더구나 초로의 흠없는 몸이라 이 색채 다른 이단자를 불러서 하루에 소일을 하려고 한 것이었다. 특별히 예의라는 것을 엄격히 지키고자 하지 않는 흥선의 태도는 대비에게는 더욱 재미스러웠다. 제재작년 영의정댁 생신인 이래 이런 만반진차는 처음이 올시다. 나주반을 움켜안고 일변 먹으며 일변 마시며 일변 이야기하며 하는 흥선은 이런 말을 하며 하하하 웃었다. 이 방에서 사내의 웃음소리가 끊어진 지 그 몇 해련가. 이래 감상적인 여인의 높은 웃음소리는 간간 울리어 본 적이 있었지만 우렁찬 사내에 더구나 기탄 없는 웃음소리는 울리어 본 적이 없었다. 대비는 이 우렁찬 웃음소리를 미소로써 들었다. 자, 마음껏 많이 잡수세요. 대비 마마께서 하사하신 진찬 마음껏 먹겠습니다. 본시 야인이 예의를 모릅니다. 3년 전 그때에는 만반진찬을 앞에 보기만 하고 그만 먹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요 아까운 것을. 왜 안 자시었어? 대비는 미소로써 이렇게 물었다. 흥선에게 술을 따르고 있던 나인이 참다 못하여 얼굴을 새빨갛게 하며 픽 웃었다. 네? 하하, 팔자가 궁하니깐 앞에 놓은 음식도 먹지 못하게 되옵니다.
대비도 소리를 내어 웃었다. 이런 명랑한 웃음소리는 근래에 듣기 힘든 일이었다. 이 이단자의 불귀한 언행이 엄격한 규율에 진절이 난 대비는 마음에 맞은 것이었다. 흥선은 대비를 위하여 3년 전에 영의정 김좌근의 집에서 만반진찬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한 그 내력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무오년 3월의 일이었다. 영의정 하옥 김좌근은 자기의 생신년을 자축하기 위하여 각 종친이며 권문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였다. 흥선도 종친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었다. 초대를 안 받았을지라도 남의 집 생일에는 잊지 않고 찾아가는 흥선인지라 그 잔치에 참여하였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철종왕비의 아저씨요 세도 김병기의 양아버지이며 벼슬이 수상에 있는 하옥의 생일날이라 명문거족들이 모두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들에는 이 권문들이 타고 온 평교자며 남녀며 가마 초원 등으로 송곳 세울 틈조차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잔치의 자리에는 이 나라에서도 내노라 하는 뽐내는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를 깨어진 갓에 해진 옷으로 꾸민 흥선도 한자리 차지하고 있었다. 비단 옷으로 모두 꾸민 고관들 틈에 이 변변치 않은 행색을 한 사람이 끼어 있는지라 유난히 눈에 띄었다. 만약 그것이 흥선이 아니요 다른 사람일 것 같으면 스스로 창피하여 몸을 숨길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을 기탄하지 않는 흥선은 태연히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눈에 가장 띄기 쉬운 문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흥선의 이 모양을 보고도 다만 본체 만체하여 버렸다. 그러나 주인 하옥이 보기에 꼴이 되지를 않았다. 더구나 옷은 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참대 각근이 더욱 눈에 띄었다. 흥선의 지위로 말하더라도 만약 흥선에게 재산만 있으면 격식상 당연히 호박 각근을 하여야 할 것이었다. 관자는 도리옥을 붙여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모두 도리옥 도리금 관자에 호박 금패에 각근을 내린 빈객들 틈에 송진 관자의 참대끈을 내리고 태연히 앉은 흥선의 모양이 꼴이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귓속말로 자기 아들 병기에게 가서 호박끈을 하나 빌어다가 흥선에게 몰래 주라고 명하였다. 작은 사랑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대신에 생신년을 즐기던 병기는 하인에게서 이 정가를 듣고 흥선더러 직접 나한테 와서 빌어 달래라고 그래라 하여 하인을 그냥 돌려보냈다. 흥선 따위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 병기는 제 각근이 없어 남의 것을 빌어서 체면을 보지하려는 흥선의 심사가 미워서 망신을 주고자 함이었다. 술이 얼마만큼 취한 병기는 그 독특의 잔혹성까지 발휘한 것이다. 여기서 하옥은 할 일 없이 몸소 흥선에게 가까이 가서
흥선의 귀에 입을 대고 대감, 내 아들의 방에 좀 가보시오. 대감 가끈이 너무 낡아서 병기한테 호박 가끈을 잠깐 빌려드리라고 했으니 가시면 드리리다. 가서 갈아 대시오. 하였다. 흥선으로 보자면 가끈이 참대가 아니라 종이 노끈이라도 기탄할 바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 대감의 호의를 무시할 수가 없고 더구나 주인의 체면도 봐주어야겠다 싶어 병기가 있는 작은 사랑으로 찾아갔다. 흥선은 병기를 찾아서 작은 사랑으로 들어갔다. 병기는 자기의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다가 흥선이 들어오는 것을 힐끗 한눈으로 보았다. 그런 뒤에는 다시는 본체만 채 자기의 친구들과 술을 주고받고 하였다. 흥선은 문턱을 넘어선 채 먹먹하여 버렸다. 자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준비해두었던 호박 가끈을 내어주려니 하고 왔던 흥선인지라 그만 거기 엉거주춤하여 버렸다. 자기의 친구들과 직결어대면서 술을 먹고 있던 병기에게 향하여 갑자기 무엇이라고 하여야 할지 말문이 막힌 흥선은 좀 그 자리에 웅크리고 서 있다가 마침 술을 가지러 나가려는 기생을 붙들어서 가끈의 사건을 병기에게 전하게 하였다. 병기는 기생에게서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힐끗 흥선을 쳐다봤다. 흥선 대감 오셨군. 자, 약주 한 잔 받으시오. 병기는 아랫목에 앉은 채 술잔을 흥선의 방향으로 내어 밀었다. 가끈은 무슨 가끈? 그래 호박 가끈이 아니면 술 자시지 말랍디까? 술잔을 내어 민 채 병기는 큰 소리로 웃었다. 저기 모여있던 젊은 공자들도 일제히 웃으며 흥선을 쳐다봤다. 흥선은 이 조소에 칵 눈이 어두워졌다. 그 흥선의 귀에 병기에 계속되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의 가끔 빌어서 체면이나 차리면 뭘 하오? 실속으로 술을 먹어야지. 자, 술은 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오. 잔으로 시원치 않으면 바리깨로라도 요강 뚜껑으로라도 마음대로 자시오. 이 너무도 과한 조서에 거기 있던 기생이 무안하여 잔에 술을 하나 부어가지고 흥선에게로 달려왔다. 그러나 흥선은 그 잔을 받지 않았다. 얼굴에 쇠가죽을 대고 창피한 일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다니는 흥선이로되 이 병기의 독설에는 자기의 정신을 거의 잃도록 흥분하였다. 일부러 자기가 빌러온 것은 아니었다. 자기는 아무런 가끈이든 탓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병기의 아버지 하옥이 그런 호의를 쓰기에 고맙다 하고 온 것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병기의 응대는 너무나 그 도수를 넘친 것이었다. 흥선은 그 만반진찬을 먹지를 않았다. 그리고 소매를 떨치고 하옥의 집을 뒤로하였다. 이전에 겪은 이 분한 한 토막의 이야기를 흥선은 대비의 앞에 피력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도 어이가 없는 듯이 허허 웃었다. 대비도 흥선의 이야기에 소리를 높여서 웃었다. 이 페이파립의 공자가 금나로 꾸민 재상들 틈에 섞여서
같이 담소를 하는 장면을 머리에 그려볼 때 50년 생애의 그 30여 년을 궁중에서 보낸 대비는 일종의 통케미조차 느낀 것이었다. 그런 뒤에 대비는 탄식하였다. 김문이 너무도 승해, 과히 승해. 김문의 과한 방자에 대하여 호소할 것이 없던 대비가 거기에 대한 원한을 입 밖에 내어보는 그 첫말이었다. 세도가 아무리 새 쓴다 하기로서니 종씨를 그렇듯 멸시해? 지당한 말씀이올시다. 김문 앞에 가면 종치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합니다. 더구나 흥선 같은 종친 중에 가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웃음으로 마음을 속인 말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맺히고 또 맺힌 분하는 웃음 가운데도 그의 말투에 다분히 섞여 있었다. 대비는 흥선의 위에 부었던 미소의 얼굴을 조카 성아에게로 돌렸다. 성아, 너도 가면 그리 멸시를 받느냐? 받을 것이 싫어서 도대체 가지도 않습니다. 아직 17살의 소년이나 숙성하기 때문에 한 20살쯤 나 보이는 성아는 귀공자다운 미소를 얼굴에 띄어 가지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이방 안에는 수십 년 내로 처음 활기띤 웃음소리가 연하게 났다. 구중 깊은 속에서 30여 년을 외로이 보낸 조대비의 나체도 활기와 화기가 저기 떠돌았다. 대감은 투전이라는 것을 꽤 잘하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 토막의 이야기가 끝이 난 뒤에 대비가 미소를 띠고 흥선에게 물은 말이 이것이었다. 이 말에는 흥선도 고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잘할 것이야 뭐 있겠습니까? 심심소일로 장난할 따름이로소이다. 난초도 꽤 잘 치신다지요. 니께서 들으셨습니까? 무지한 흥선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있겠소이까? 서울서 매맞고 송도서 주먹질이라고 가슴속에 엉긴 울분을 종이 위에 뿌려보는 뿐이옵니다. 가야금도 잘하신다고. 대비마마, 너무 주어주시지 마세요. 본디 재간 없이 태어난 흥선이올시다. 40년 동안을 술러서 세월을 허송한 뿐이올시다. 이단자 불황자로서 궁중에 알려져 있는 이 흥선에게 대하여 대비의 흥미는 차차 더하여 갔다. 내리에 드나드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내시들이며 종친들만 익히 보고 그들의 공한 태도와 점전을 빼는 꼴들로서 세상의 사내라는 것이 모두 그렇게 생긴 것쯤으로 여기고 있던 대비는 여기서 색채 다른 인물을 보았다. 하하하, 흥선이 소리를 높여서 웃을 때에 이 건축한 이래로 문소리 한번 요란히 여닫게 본 적이 없는 방을 드렁드렁 울렸다. 대비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이 이단자의 약점을 들어서 물을 때는 40이 지난 중년 사나이는 마치 어린애와 같이 머리를 긁으며 싱그레 웃었다. 만약 흥선으로서 이날의 회견을 기회로 장래에도 늘 대비께 출입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면 그것은 흥선의 성공이었다.
구중 깊은 속에서 너무도 규칙적이어 단조한 생활에 염증이 난 대비는 이 불기호방한 흥선의 언행이 마음에 들었다. 겨울의 밤도 어지간히 깊어서 좀 조급한 닭은 벌써 첫 회를 보할 때쯤 돼서야 흥선은 대비께 하직하였다. 돌아가는 흥선에게 대하여 대비는 이 뒤에도 특별히 허가가 없이 자유로이 대비께 배로올 특권을 주었다. 이 뒤에도 간간오. 종반끼리 서로 교제라도 있어야지. 너무도 남같이 지내니까 일가 같지를 않구려. 아직껏 다른 종친에 대하여 내려보지 않은 이런 친절한 말을 흥선에게 준 것이었다. 아, 실컷 잘 웃었다. 재미있는 사람이지. 금침을 준비하는 시녀에게 향하여 몇 번을 대비는 미소로서 이런 말을 하고 하였다. 이호준에게 새 옷을 얻어 입고 오지 않고 헤어진 옷에 깨진 가스로 왔다면 흥선은 대왕 대비의 흥치를 더욱 돋굴 뻔한 것이었다.